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한국 서예의 대가, 강암 송성용. 전주의 관문인 호남 제일문, 단아하면서도 고졸함을 잃지 않고 웅장한 듯 하면서도 자칫 권위롭기 쉬우나 오히려 따뜻한 필지가 우아함을 드러내는 이 글씨를 쓴 사람이 강암 송성용 선생이다. 강암 송성용 선생은 전북의 예술적 전통을 오늘에까지 탄탄히 뿌리내리게 한 예술가다. 당대를 빛낸 서예가로서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로서 그의 붙여지는 찬사는 각별하다. 강암은 1913년 7월 9일 김제군 백산면 상정리 107번지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성용, 자는 사언, 호는 강암. 송기면의 삼남 일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선치는 전우문화에서 공부한 유학자다. 선치는 전우문화에서 공부한 유학자였다. 강암은 6살이 되던 해부터 천자문을 읽기 시작해 일찍 한학을 깨쳤다. 16살 되던 해에는 결혼을 해 분가하여 살림을 차렸다. 그는 선친과 장인으로부터 받은 성리학이 바탕 위에 격조 높은 서도의 경지를 세웠다. 평생토록 학문 교류를 이어왔던 천안 이도형과 사서삼경을 비롯한 동양의 고전을 두루 섭렵하기 시작한 것도 이쯤이었다. 이도형은 후에 전주시 교동으로 거처를 옮기고 시대와 함께 퇴락해가는 전주 향교를 재건시키는데 큰 힘을 기울였으며 역시 당대의 문장으로 인정받았던 선비였다. 강암은 18살 되던 해 처조부의 묘비를 써 주위로부터 서예의 출중함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신학문을 찾아 서울로 떠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선친으로부터 받은 유학정신과 서도의 높은 경지를 다져나갔다. 25살 때부터는 사군자의 눈을 떴다. 당시 매화와 죽을 잘 그려 당대의 문인 화가로 꼽혔던 김용진으로부터 사군자의 필법을 받았으며 김진우를 찾아가 서죽법 강론을 듣기도 했다. 그의 학문과 서예 연마를 향한 열정은 중단되지 않았다. 정읍과 부안 계암사, 장성 등지의 학문 도량은 그가 당시 찾아다녔던 곳이다. 6.25 직후부터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1956년 그는 주의의 권유로 대한민국 제5회 미술전람회에 행서와 묵죽을 출품해 입선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그의 솜씨가 단순한 서학도의 솜씨가 아니라 어떤 파벌과도 연줄이 없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1966년에는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1970년대에는 국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서단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강암은 유학의 도를 세우는데 소홀하지 않았다. 1960년에는 성균관 사성으로 비선되었으며 이후 유도의 전북본부 위원장과 성균관 전학을 차례로 거쳤고 간제학회 회장직을 맡아 유학의 전통과 학맥을 이어가는 일에도 열정을 쏟았다. 강암의 서예는 1965년 전주시 완산구 교동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국전 특선과 문교부 장관상 수상이 이어졌던 1967년에는 문화생들을 중심으로 연묵회를 조직, 전북 서예의 틀을 만들어냈다. 나중에 연묵회는 오늘의 한국 서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서예가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되었다. 강암의 서예는 서예의 오체가 두루 고전에 의거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초년에는 구양 순첨에서 해설을 익혔으며 동기청에서는 행설을, 한예의 금석 탁본으로는 예설을 배웠다. 중년 이후에는 안진경을 비롯한 청대 대가를 두루 거쳤다. 추사의 운필법 또한 섭렵했다. 서죽법으로는 정판교와 오창숙의 죽법을 깨쳤다. 오늘날 강암의 서예는 고전의 현대화로 대변된다. 그의 서예는 평론가들에게 졸박한 멋과 극히 자연스러운 이미지, 칼날 같은 감기가 아니라 바위를 닳게 하는 유수와 같은 리듬의 필력, 어떤 법식이나 자기류의 개성미에 매인 것도 아니고 정법에 머물면서도 또한 정법에서 벗어나서도 속기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한다는 평을 받는다. 1995년 서울 일민문화관에서 열린 초대전에서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는 이런 찬사가 올려졌다. 강암은 역사다.